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강에서 인터럽트 개요와 인터럽트 회로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를 했지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요? 자, 이번에는 전강에서 설계한 인터럽트 회로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외부 인터럽트 제어 프로그램을 함께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까요, 여러분? 자, 인터럽트 4번을 이용을 해서 LED를 온오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4번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모두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한 번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는 단순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인터럽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인터럽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럽트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샵 include avr 점 헤더 파일을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스위치를 누르면 모두 LED가 켜지고 포트 A에 연결되어 있는 다시 한번 또 누르면 꺼지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위치 값을 담아둘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하게 될 텐데요. 요 변수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도 사용을 할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unsigned 캐릭터 스위치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여기에 초기값으로 0을 이렇게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는 걸렸을 때 처리하게 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이 스위치 값을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이 스위치 값을 반전시키는 실행문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위치 값이 0이죠. 스위치 변수에 0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스위치 값을 1로 만들어주고 또 인터럽트가 걸리면 스위치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루틴의 그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에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는 여러분 if else 문을 써서 스위치 값이 1이면 포트 A의 출력을 0xFF로 해서 모든 LED를 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을 0x00으로 포트 A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면 LED가 모두 꺼지는 원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대문자로 ISR 그 다음에 INT 몇 번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4번 쓰기로 했죠. 언더스코어 팩트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문은 조금 이따가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 LED는 포트 A에 연결되어 있죠. 방향 설정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뭐에 대한 포트 A에 대한 그래서 출력이니까 0xFF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트 A를 출력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먼저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수로 여러분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enable
뭐 disable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interrupt가 int 4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t 4번에 대해서만 1로 set 시켜주고 나머지는 0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nt 7번 씁니까? 안 씁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쓰지요? 안 쓰면 비활성화 시키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0이죠. 7번, int 7번 비활성화. 자, int 6번 비활성화, 5번 비활성화. int 4번은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로 이렇게 셋 시켜주면 되겠죠? 나머지 3, 2, 1, 0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int 4번만 interrupt를 허용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어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어 레지스터는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두 개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뭐가 있어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와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가 있죠. 어떤 걸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INT 4번이니까 External Interrupt 컨트롤 레지스터 B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왜? 이것은 int 0번부터 몇 번까지? 3번까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는 int 4번부터 7번까지의 트리거 방식을 결정해 주는 제어 레지스터라고 했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우리는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할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int 5번에 4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int 4번을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요것을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int 4번을 하강 모서리에서 falling 엣지, 네거티브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입니까? B입니까? 네, 맞아요. B. 예, 0B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7번은 사용하지 않죠? 00. 자, 그 다음에 6번 00, 5번 00, 4번인데 하강 모서리니까 자, 기억나십니까? 네, 하강 모서리에서는 1,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어 레지스터까지 설정을 마무리를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바로 16진수로 자, 16진수로 이건 뭐예요? 0x 1, 0이고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는 0x 0이죠. 네, 16진수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이진 비트열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최종 관문이 필요하지요?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어떻게 0B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B 7번 빛에 있는 i라고 하는 빛을 1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0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빛을 어떻게 셋 시켜준 거죠. 이렇게 해야지 전역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줌으로써 인터럽트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외부 인터럽트에 관련된 레지스터 설정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while 무한루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LED 켜고 한 번 또 누르면 LED를 모두 끄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if 자, if 해서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포트 A에 0x FF를 출력을 해서 LED를 모두 켜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자, LED를 모두 ON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LED를 모두 오프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포트 A에는 0x 00으로 이렇게 모든 LED를 꺼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 스위치 if문의 요 조건문은 스위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해서 스위치 if 안에 요 조건이 참이면 모두 LED를 켤 거고 거짓이면 LED를 끄겠죠. 그래서 스위치 값은 이제 0 아니면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서비스 루틴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꾸는 실행문을 하나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스위치 값이 0이지 않습니까? 초기 값이 그러면 어떤 게 실행이 되나요? 자, 여기 스위치 값이 0이니까 이것은 실행하지 않고 이게 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LED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러다가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즉 인터럽트가 딱 걸렸어요. 언제?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인터럽트 4번 스위치에 4번으로 INT 4번으로 신호의 변화가 1, 0으로 하강 모서리 로 5V에서 0V로 떨어지는 것을 MCU가 감지를 하면 즉 INT 4번으로 신호의 변화가 감지가 딱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터럽트가 걸린다고 그랬죠?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로 점프한다? 맞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하게 되죠. 점프를 해서 어떻게 한다? 스위치 변수의 값을 반전시켜서 입력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하는 변수에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 값을 반전시킨 값을 넣어줘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스위치 변수를 논리 반전시키는 거죠. 논리 반전 즉 0일 경우는 1로 그렇죠? 1로 그 다음에 1일 경우는 0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 값이 0이었었는데 인터럽트 스위치를 INT 4번에 클릭을 해서 신호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INT 4번으로 신호가 들어가면 자, 인터럽트가 걸리고 그 인터럽트가 걸리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해서 스위치 변수의 값을 반전시켜서 다시 스위치 변수에 넣어주게 된다. 즉 0이었으니까 0을 반전시키면 1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위치 값을 1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를 다 했으니까 어떻게 인터럽트 서비스 리턴을 마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스위치 값이 1이니까 이제는 LED를 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킨 상태로 있다가 또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그래서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신호의 변화가 INT 4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터럽트가 걸리죠? 인터럽트가 걸리면 다시 점프해서 ISR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스위치 값을 반전시키죠? 스위치 값이 1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을 반전시켜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함수로 와서 스위치 값이 0이니까 이번에는 LED를 끄겠네요.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되셨습니까? 자, 컴파일 컨트롤 F7 이상 없이 됐지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INT 4번이죠? INT 4번이죠? 얘를 누르면 켜지고 꺼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신호가 여기 잘 보세요. INT 4번에 지금 빨간색이죠? 누르지 않았을 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로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신호가 지금 논리적 변화, 신호의 변화가 지금 이제 INT 4번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ISR에 의해서 이제 스위치 변수 값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값에 따라서 LED가 온오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작이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인터럽트 신호는 잘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일부러 함정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지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사용하는 스위치라고 하는 SW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변수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꼭 작성을 하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이거예요. 휘발성이라는 벌러탈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런 키워드를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 벌러탈이라는 키워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사용할 변수에 대해서 반드시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벌러탈 키워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사용할 변수에 반드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컨트롤 F7.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눌러주시고 자, 인터럽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스위치 4번, INT 4번. 자, 이제 LED의 변화가 됐네요. 그렇죠? 자, 인터럽트 요청했더니 LED가 켜졌죠? 또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터럽트를 요청할 때마다 LED가 반전이 되면서 온오프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더, 한 두 가지만 더 짜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INT 4번과 5번을 이용한 LED ON/OFF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NT 4번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모두 켜지고, 반대로 INT 5번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는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모두 꺼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제 INT 4번과 INT 5번을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짜볼게요. 다 지우고 디폴트로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실행해야 될 것은 자, INT 4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LED를 모두 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5 서비스 루틴에서는 LED를 모두 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기본 포맷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4번 벡터부터 자, INT 4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INT 5번이죠? 5번 자, 이렇게 서비스 루틴을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자, 이제 자, 포트 A는 출력으로 설정하면 되고 자, 이제 마스크 레지스터, 익스터널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부터 설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익스터널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는 0B 자, 지금 5번과 4번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INT 4번, 5번만 활성화 시켜주면 되죠. 7번 씁니까?
안 쓰죠? 6번 쓰나요? 안 쓰죠. 5번 쓰나요? 네, 쓰죠. 그 다음에 4번 쓰나요? 네, 씁니다. 활성화시키시고요. 3번, 2번, 1번, 0번은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int 4번과 5번만 interrupt 허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5번을 쓰니까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예요, B예요? 네, 맞습니다. B 레지스터죠. 자, 0B 하강 모서리에서 즉 네거티브 엣지에서 그 인터럽트를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방식은 엣지 트리거 방식을 활용을 할 거고 엣지 트리거 방식에서 하강 모서리, 상승 모서리가 아닌 하강 모서리에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요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0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자, 7번 쓰나요? 안 쓰죠? 6번 쓰나요? 안 쓰죠? 5번 쓰죠? 네, 맞아요. 5번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하강 모서리니까 1, 0이죠. 그 다음에 4번 쓰나요? 쓰지요? 4번에 대한 interrupt sense control은 자, 1번 비트는 1, 0번 비트는 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int 4번, 5번을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s earlyg 상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x 자, 8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bit을 셋을 시켜주면 되겠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while문에서는 자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되죠, 여러분.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 int 4번으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왜? int 4번을 활성화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신호의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5V에서 0V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터럽트 int 4번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겠죠. 그럼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왔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INT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ED 켜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맞습니다. 포트 A에 0xFF 이렇게 해서 LED를 모두 켜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자, 그 다음에 자, INT 5번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신호의 변화가 발생이 되죠. 5V에서 0V로. 아, 그래? 5V에서 0V로 신호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인터럽트를 요청하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어디에서?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에서. 그러면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딱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했어? 자, INT 5번에서는 LED를 모두 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포트 A에 0x 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자 LED를 모두 ON 시킨 거고, 자 여기서는 LED를 모두 오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면 되겠어요. 컨트롤 F7. 자 컴파일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누르고 자 INT 4번을 누르면 LED는 다 켜졌죠. 그렇죠. INT 5번을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자 LED는 모두 꺼졌죠. 이렇게 해서 자 인터럽트 4번 인터럽트 5번 요청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트리거 방식 중에 우리가 지금 적용하지 않았던 그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int 4번, 5번을 하강 모서리가 아닌 상승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0이 아니라 뭐죠? 11이죠. 여기도 10이 아니라 11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상승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컴파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스위치 회로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하이였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로가 돼서 하강 모서리로 신호가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승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스위치를 자, 여기 제가 뭐 인터럽트 실험을 하기 전에 스위치 입력 회로를 한번 볼게요. 포트스의 0번 요 빨간색을 여러분들 보세요. 5V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하죠. 즉 0V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승 모서리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르고 있다가 0에서 떼면 빨간색으로 요게 이제 5V로 되는 거죠. 요게 상승 모서리죠. 그렇게 동작이 될 겁니다. 우리 인터럽트 요청을 상승 모서리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3번 4번 인터럽트 3번을 누르면 아까 하강 모서리에서는 누르는 순간 LED에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요 INT 4번을 보세요. 포트 2의 4번 지금 파란색이죠? 0V죠? 요걸 딱 떼는 스위치를 떼는 순간 자 상승 모서리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INT 5번도 마찬가지예요. 누른다고 되지 않고 눌렀던 것을 떼면 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승 모서리에서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트메가 128 그 풀 버전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열어놨는데요. 자, 8빗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128KB의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블 플래시. 자, 플래시 메모리가 128KB가 내장이 되어 있는 8비트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트메가 128, AT메가 128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시트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에 가시면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많이 참조를 해서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에 활용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풀 버전은 이제 요약본도 물론 있는데 자, 386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는 alldataSheet.com에서 여러분들이 찾거나 아니면 요즘에 구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꼭 다운로드 해놓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자, 익스터널 인터럽트 쪽이죠. 외부 인터럽트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xternal interrupt입니다. 그래서 external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쭉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자 들어온 김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네요. 제어 레지스터 그렇죠?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면 ISC 0의 0, ISC 0의 1 해서 요 0번, 1번 비트는 뭡니까? 네, INT 1번. 그렇죠? 자, 요것은 INT 2번. 그렇죠? 요것은 INT 3번. 그리고 요것은 INT 4번 비트. 그렇죠? 설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INT 0번부터 INT 1번, INT 2번, INT 3번을 설정할 수 있는 자, Interrupt Sense Control bi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트 넘버 0번부터 자, 7번까지 해서 ISC 3의 1, ISC 3의 0 그렇죠? 요거부터 ISC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데이터 시트에 오타를 발견했어요. 1, 0 그다음에 ISC 00이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3번부터 0번까지 자, 센스 컨트롤 비트들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밑에 테이블을 보면 Interrupt Sense Control 해서 0, 0이면 low 레벨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고 0일은 사용하지 않죠.
자, A 레지스터는 자, 10일 때는 폴링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일 때는 라이징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10일 때는 폴링 엣지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고, 자, 반대로 11일 때는 상승 모서리에서 라이징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이제 자, 3번, 2번, 1번, 0번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 또한 이렇게 구성이 똑같이 A 레지스터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요 두 빛은 뭐 INT 4번, 그렇죠? 요 두 빛은 5번, 그 다음에 6번, 이것은 마지막 INT 7번에 대한 자, 트리거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자, 0, 1일 때가 자, 다르죠? B 레지스터는 자, 그래서 0, 0일 때는 로 레벨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고 0일 때는 any logical change 그렇죠? 논리적 변화가 있을 때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 1, 0일 때는 falling 엣지에서 1, 1일 때는 rising 엣지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이제 자, 인터럽트 4번, 5번, 6번, 7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레지스터는 INT 0번부터 INT 0번부터 INT 7번까지 이렇게 0번비부터 7번비까지 되어 있죠. 자, 비트 넘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read write에서 read OK, write OK, 이니셜 밸류는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레지스터를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되죠. 내가 INT 4번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여기에 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쓰겠다 하면 2를 써주면 되겠죠. 2번은 안 쓰겠다, 1번 안 쓰겠다, 0번 안 쓰겠다, 7번 안 쓰겠다, 6번 안 쓰겠다, 5번 안 쓰겠다. 이렇게 자, enable, disable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데이터 시트를 조금 열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 자,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가 있죠. 그래서 flag register. flag은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flag register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1로 셋이 됩니다. 1로 셋이 됩니다. 자, 요 0번부터 7번까지 P는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 1로 셋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셋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모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요것은 클리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클리어가 된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셋이 됐다가 클리어 됐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것을 클리어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클리어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2를 써 주시면 강제적으로 요 비트는 클리어가 됩니다. 클리어가 돼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 플래그 비트는 클리어가 되는데, 언제 클리어가 된다고 했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execute. 자, 실행이 되면 이 플래그 비트는 자동으로 이렇게 클리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플래그 비트를 클리어 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2를 써주면 강제적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자, 요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 데이터 시트를 지금 같이 한번 열어봤어요, 여러분. 자, 요 플래그 비트는 자, 인터럽트가 실행이 되면 자, 1로 셋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클리어가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클리어를 시키고 싶으면 2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를 잠시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것을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지금 요 그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바운스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실제 MCU 보드에서 그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바운스 현상을 보여드리고 이 바운스 현상을 프로그램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짜보려고 하는데 자, 미리 제가 그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INT 4번을 이용한 LED 온오프를 하는데 아까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만 인터럽트 플래그를 사용을 해서 바운스 현상을 방지하는 즉 디바운스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INT 4번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온되고 다시 누르면 LED가 오프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자, 내용은 똑같죠? 자, 똑같고 자, 요 INT 4번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스위치를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스위치 값을 변수 값을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 반전에 따라서 이 메인 함수에서 LED를 모두 켜고 자 LED를 모두 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반복 실행하는 자 그런데 여기만 조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external interrupt 요 레지스터 설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제가 16진수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려고.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볼까요? 좀 크게 해서. 자, 먼저, 자, 요거,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B에서 지금 0x02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0b, 자, 0, 0, 0, 0, 뭐죠? 자, 2는 0, 0, 1, 0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예요? 자, B 레지스터니까 요 두 개의 비트가 뭐죠? 맞습니다. INT 4번에 대한 트리거 방식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근데 1, 0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펄링 엣지 하강 모서리에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요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0x10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0, B, 자, 0, 0, 0, 1, 그 다음에 0, 0, 0, 0이죠. 자, 그래서 external interrupt mask register는 자, 요게 자, 뭐죠? int 0번이죠. 요것은 int 1번, 요것은 int 2번에 대한 자, enable 시킬 거냐, disable 시킬 거냐. 요것은 int 3번이죠. 자, 요것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int 4번이죠. 자, 그래서 int 4번에 대해서 자, enable 시켜준 거죠. enable. 자, 요 두 개의 레지스터 설정이 틀림이 없지요? 맞지요? 잘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S early지 0x80이니까 요것은 이제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 빛을 자, 셋 시켜준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16진수 이렇게 짜놨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2진수 비트열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레지스터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당분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를 자, 눌렀을 때 그 진동, 기계적 접점에 의해서 그 진동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부 나타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뭐 시간은 뭐 한 100ms 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 그거보다 뭐 시간이 이제 뭐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한 100ms 정도에서 바운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그 딜레이를 걸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인터럽트 플래그를 사용한 바운스 현상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딜레이를 좀 걸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딜레이. 자, 딜레이 언더바 밀리세컨드에서 한 100ms 한번 줘볼게요. 100ms 딜레이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운스 방지를 위한 문장이고요. 자, 바운스 현상이 시간 동안 지연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연을 시켜주시고요. 자, 지연을 시켜주시고 다시 이제 자, 지연을 시킨 다음에 그 이제 외부 인터럽트 사에 대한 플래그를 강제적으로 1로 이제 클리어를 2를 써줌으로써 클리어를 시켜서 다시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연을 하고 external interrupt flag register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 0x 자, 지금 int 4번이니까 그렇죠? 0x 10 10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5와 연산으로 해서 자, 강제적으로 플래그 레지스터에 2를 써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클리어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제 1이 써져 있는 동안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 중에 있으니까 그 다시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들이 2를 써주면 int 4번이 클리어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클리어가 됨으로써 2를 쓰면 클리어가 된다. 그래서 클리어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사에 대한 플래그를 강제로 2를 써주어서 클리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클리어를 시켜줌으로써 다시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뭐 74 LS14라고 하는 낫게이트를 굳이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죠. 슈미트 트리거. 자, 회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바운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F7 해서 자, 플레이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만 플레이를 자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자 LED가 온 오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바운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동작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그런 디바운스 코딩을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시뮬레이션 기반이지만 실제 하드웨어 MCU 보드에서 스위치 회로를 꾸미고 여러분들이 텍트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요 인터럽트 실험을 할 때 이게 뭐 어떨 때는 이게 오동작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디바운스 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캐패시터를 달았잖아요. 이 캐패시터를 달았기 때문에 디바운스가 어느 정도 해결은 돼요. 그리고 여기에 74LS 14 낫 게이트를 하나를 통과를 시켜서 하면 완벽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디바운스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외부 인터럽트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그 D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 구성 그리고 회로 이해 그리고 펌웨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